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금 100만 양 불여 일교자. 안중근 의사가 자식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남긴 말로 황금 100만 양, 즉 많은 재산도 자식 하나 가르치는 것만 못하다라는 뜻이죠. 이 가르침을 건화기념으로 삼고 학생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우석대학교인데요. 내년에 개교 4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도약에 시동을 걸며 나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행보가 시작됐습니다. 더구나 정치인에서 교육자의 길을 걷게 된 우석대학교 장영달 총장을 만나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3월에 이렇게 총장으로 또 이렇게 일을 하시게 됐습니다. 2월부터 근무는 했어요. 아, 2월부터 근무하셨습니까? 네, 네. 네.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소감 한 말씀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민주화 운동하고 국회의원을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총장이 됐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장영달 의원이 총장으로 갔네? 좀 의아한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총장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 저도 놀랐는데 작년에 우연히 또 여러 대학에서 그런 제의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석대학교 제 고향이고 또 김근태 연구소가 있는 고향입니다. 네네. 김근태 선생하고 저는 뭐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민주화 운동을 함께 했던 동지예요. 그리고 또 고향이고 설립자 우석 선생님도 생전에 여러 번 배웠는데 그분에 대한 제가 감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느낌으로 우석대학교에 오게 됐는데 네. 한 달 남짓 이렇게 근무를 해보니까 국회의원 시절에는 결제라는 게 없어요. 네네. 근데 이 총장이라는 자리에 와 보니까 국회의원 때보다는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줄 알았더니 정신없이 바빴어요. 결제하시느라 많이 바쁘셨습니까? 뭐 결제만 하면 또 괜찮겠는데 네. 행사들이나 또 서울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진천 캠퍼스가 또 있어요. 아, 맞네요. 거기 총장까지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그러시구나. 바빠요. 네. 또 최근에 또 졸업식하고 입학식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전 졸업식하고 입학식 끝나면 좀 한가해지는가 했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바빠요. 네. 아무튼 바쁘게 또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청춘들이 있으니까 좋아요.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어요. 그 4선 국회의원 역임하시고 중견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정치의 일선에서는 물러나셨거든요. 네. 그러시면서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주로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네. 한 7년여 동안 강의했어요. 거기 공부도 하고 이제 강의 생활했고 뭐 호남대학이나 또 우석대학교에도 강의를 했었어요. 네. 주로 이제 군사 분야, 국방 분야 이런 쪽 강의했고 한양대학교에서는 이제 행정학 분야 예. 이런 쪽 제 전공 분야 강의를 하면서 지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책적인 토론회, 특강 이런 것들 하면서 지냈어요. 어떻게 보면 대학하고 인연이 계속 있었네요. 그 동안에도. 그래서 총장까지 이렇게 하게 되신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생각도 뭐 이렇게 드는데. 총장까지 제가 맡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죠. 네. 저는 이제 뭐 희망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그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국방도 잘해내더라. 네. 이런 인정을 받고 싶은 의욕은 있었어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국방부 쪽에 가서 일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는데 뜻밖의 대학 총장이 먼저 됐네요. 그동안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듯이 작년 한 해 동안 그 여러 군데 학교에서 러브콜을 또 받으셨어요. 그랬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석대학교 총장으로 오셨단 말이죠. 예. 예. 큰 뜻이 또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우선 우석대학교에 왔기 때문에 네. 앞으로 어려워진 환경이 도래하지만 그래도 전국에서 우석대학교만 가질 수 있는 브랜드를 가지고 그걸 개발해서 어떠한 위기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대학교로 만들어보자. 네. 그런 각오를 하고 있어요. 그냥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특히 네. 해방 이후에 예. 많은 대학들이 소위 인류대학이라고 하는 부분에들도 친일의 그림자들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친일 세력들의 위세에 의해서
학교가 커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역사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시험은 잘 보고 학점은 높았는데 네. 머릿속에 들은 정신은 과연 인간학에 충실했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었는가? 왜? 배우에 친일 있는 약점 있는 사람들이 학원들까지 장악을 하다 보니까 예. 대한민국 교육들이 중추적인 철학과 뿌리 없이 진행된 부분이 많다 이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특징 없이 모든 대학들이 그냥 1, 2, 3등 무슨 서열 세우기, 시험 잘 보면 1등이고 시험에 좀 낮으면 2등, 뭐 꼴찌고 이런 잘못된 사고가 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있는 학원과 대학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걸 구분이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형무소처럼 가둬놓고 기숙학원이라고 입시만 그냥 가르치는 맞습니다. 이런 데가 돈 벌고 네. 우석대학은 앞으로 그러한 천한 대학은 안 된다. 우석대학을 졸업하면 어디를 가든지 하참 사람 그 사람 됐네. 그리고 그 정도의 지식이면 우리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빠지지 않겠네. 그러한 인간을 육성하는 대학이 돼야 맞는 거다. 그래서 어느 위기가 오더라도 아, 내 자식, 내 딸을 우석대학을 보냈더니 정말 대접받는 인간이 되고 네. 충실한 지식을 쌓는 지식인이 되네. 이러한 대학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동안 그 많은 분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그 총장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이제 취업률에 대한 네. 또 이야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네. 그 이상을 넘어서 인간 철학이 풍부한 인간 재산을 남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지역 사람으로서 많이 뿌듯함도 느낍니다. 실력이 중요하죠. 네. 업무를 보는 실력. 그러니까 우석대학교는 이 어느 직을 가든지 수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가르쳐요. 습득을 해요. 예. 거기에다가 뭐 관상을 보고 사람을 뽑는다는데 이 삼성 같은 데에서 네. 그 우석대 학생들은 관상 안 봐도 네. 아하 정말 우석대학교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냥 믿어도 된다. 그런 학풍을 일으키는 게 제 소망이고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입학식 날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신입생들이 대학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총장이어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신입생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또 네.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네. 앞으로 그 이렇게 모든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월급을 받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또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주잖아요. 예. 그러면 신입생들은 우리와 직결되는 귀한 존재잖아요. 그 신입생들이 처음 학교에 오는데 교수도 총장이나 교수들이 그래도 박사 가운을 입고 나와서 환영해 주면은 그 학생들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런 기분으로 4년 동안 우석대학에서 신나게 공부하자 하는 뜻으로 맞이를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격이 없는 소통의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저는 제가 미화원들 아주머니들하고 제일 먼저 만났거든요. 총장실에서. 네네. 예, 그 설 상여금을 좀 주길래 5만 원씩 서로 나눴어요. 예. 한 37명 아줌마들하고. 네네. 너무 기분 좋아하고 설을 기분 좋게 해서 했다고 그래요. 소통이 없으면 인간은 불신만 가득해지죠. 그래서 환경미화원 아주머니로부터 학생, 교수, 직원 앞으로 저는 4년 동안 소통하는 총장이 되면 네. 우석대학교는 웃음꽃이 피면서 아주 활발하게 모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권위나 내세우면서 소통하지 않는 직원, 총장, 교수 그런 사람들은 대학에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많이 하는 교수일수록 네. 많이 하는 직원일수록 학생들과 예. 학생들은 미숙하죠. 아직 젊으니까. 그래서 대학에 왔죠. 더 배우기 위해서. 예. 그런 소중한 미래의 주인공들하고 소통을 게을리한다. 그리고 가르치고 나서 그 학생들을 어느 직장이나 기업에 가서 이러한 내 제자를 좀 써주세요.
그런 것을 게을리한다? 그러한 거 이렇게 폰만 잡는 교수나 직원 네네. 그러한 사람들은 우석대학에서는 앞으로 별로 그렇게 소중할 이유가 없죠. 알겠습니다. 예. 그 우리 총장님의 그 과거의 행보를 보시면 민주화운동도 하셨고 네네. 또 정치 생활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그 끊임없이 저항의 길을 걸으셨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총장님이 되셨으니까 학생들이 이제 요구하는 방향 또 총장님이 생각하는 방향하고 충돌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 저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소통을? 저는 학생들에게 4월 12일 오후 3시에 제가 한 700명 참석하는 명사 특강이라는 게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이번 주는 안민석 의원이 하고 5월 3일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하고 예. 6월 12일은 평통자문위원회 수석 부의장이신 김동용 네. 그런 분들이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4월 12일 날 제가 학생들 만나면 예. 총장은 언제든지 학생들과 스스럼 없이 대화하고 만나는 사람이다. 네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우석대학교가 한 덩어리가 돼서 네네. 미래에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주로 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학생들과 학생들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네네. 명실공히 인식하도록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학교는 가면 교수들이 그냥 높은 데에서 말이지 네. 그 뭐 설교하듯이 하고 학생들은 가만히 앉아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아직도 좀 남아있긴 하죠. 그런 네. 걸 완전히 떨치는 권위주의라는 건 아예 대학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권위라고 하는 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서로 소통하면서 권위를 쌓는 대학으로 가자 네네. 이런 제안들을 하는 이 얘기들을 제가 주로 하려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말씀 제가 참 이런 단어를 참 사용하기도 싫지만 그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좀 평가가 좀 낮게 측정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석대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과 총장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알아보니까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우석대학교가 대단히 어려움을 받았더라고요. 예. 그 이유는 그 노무현 대통령 후반기에 오셨던 총장님이 예. 계셨는데 공정거래위원장도 하고 김근태 선생과 이 대학교 동문이기도 했어요. 네. 근데 그분이 김근태 연구소를 재단과 함께 만들고 네. 또 특정 정당의 무슨 공천 심사위원장을 좀 해줬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명박 정부로부터 대단한 핍박을 받았더라고. 그래서 총장이 4년 임기인데 2년 정도 하고 결국은 그 탄압을 못 이기고 우석대학교에 바로 피해가 오니까 예. 그래서 사퇴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석대학이 지난 10년 동안 너무 힘들었구나. 네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 발전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젯밤에 제가 부부 약사 내외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우석대 얘기를 좀 하니까 우석대학교에서 그러한 경쟁력이 높은 그러한 알찬 학과들이 주로 설치돼서 운영돼 왔다는 걸 자기도 어젯밤에 처음 알았다고 그래요. 그렇듯이 우석대학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꿋꿋하게 지켰어요. 네. 그때 그 김근태 연구소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아주 그냥 날 잡수십시오 하는 것과 비슷했어요. 그때 대단한 행보였죠.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우석대학교를 옴에 있어서도 우석대학교가 적어도 지방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어느 대학도 못하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그러한 프로그램 연구소까지 운영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대학은 미래에 희망이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총장으로 오기로 한 결심하는데 그러한 부분도 크게 작용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 우석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기능들 그리고 이 우석대학이 왜 이런 어려움을 자초하면서 할 수 예. 있었는가 그런 것들도 함께 공유하려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 총장은
응원단장이다라는 표현을 네, 사용하셨습니다. 예. 뭐 감이 오는 것 같으면서도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들어봐야 근데 되겠죠. 예. 응원단장 같은 것은 이렇게 미남이 하시는 게 좋은데. 저도 실제로 대학에서 응원단장 했습니다. 예, 응원단장에 따라서 이기고 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네. 총장은 예. 그 학생들이 정말 만여 명의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신바람 나게 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특장들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바로 해주는 역할을 총장이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교수 여러분들도 움츠릴 이유 없이 대학에서는 원 없이 토론하고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또 바로잡고 토론을 통해서 그럴 수 있는 공간이 대학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사회에 나갔을 때 창의력을 발휘하고 실수도 최소화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대학에서 원 없이 그걸 해봐야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 교수, 교직원들이 그런 창의력을 가지고 충분히 자기 특징들을 다 드러내놓을 수 있도록 다 드러내놓고 우석대 캠퍼스 안에서 실수와 실패와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수록 만들어주는 것이 총장 역할 아닌가. 그 뒤를 엉덩이를 부축해서 신바람 나게 만들어주는 것. 예. 그런 응원단장을 하는 것이 총장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걸 하려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 건강한 인간 철학을 교양을 쌓은 학생들을 배출하는 것도 물론 너무나도 네. 중요하고요. 근데 요즘에 또 학생들이 가장 걱정스러운 건 아무래도 취업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것에 관해서도 총장님께서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좀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방금 제가 MBC 들어오면서도 네. 우석대학교 출신들 네. 여러분을 만났는데 앞으로 우석대학교는 졸업하고 나가면 그냥 내팽개치는 대학이 아니고 네. 평생 상담하는 대학이 되기로 했어요. 사회생활을 하다가 지치거나 힘들면 네. 모교에 와서 총장을 비롯해서 해당 교수들하고도 전문 분야가 됐건 인생 상담이 됐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평생 모교. 졸업생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그렇습니다.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한 기능들을 앞으로 수행하기로 논의들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대신 앞으로 어떤 위기에 처하더라도 우석대학교를 나온 학생들은 하다못해 한 달에 10,000원씩을 모교에 우리 내자. 네네. 그런 운동 같은 것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위드 우석대와 함께 하자. 이런 캠페인 같은 것도 널리 우리가 펼치면서 예. 우석대를 졸업한 사람들은 평생 우석대와 소통하면서 살 것이고 또 아무리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가 10,000원씩만 내도 한 달이면 5억 이상씩 모교에 도움이 된다. 네네.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서 재정적으로도 위기를 돌파해 나갈 계획인데 네네. 우석대학은 그러한 능력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전라북도 완주군 대한민국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의 서비스를 주고받는 거죠. 네. 그래서 모두가 함께 뛰어서 우석대학만 가질 수 있는 특장을 가지고 모든 위기를 돌파해 나간다. 그러한 미래를 설계 중입니다. 네. 어쨌든 뭐 졸업생들에게도 큰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또 우석대학교의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 뭐 전국에 있는 대학교가 다 겪는 어려움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돌파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신 네. 돈만 내면서 그 부담만 되면 평생 못 해요. 그렇죠. 네. 야, 매달 우리 학교에 10,000원 내는데 네. 10만 원 이상 뭐가 돌아오는 것 같다. 그런 기분이 있어야 뭘 하죠. 네. 그래서 가수 전인권 씨가 며칠 전에 우석대학교 제 행사 때 와서 축가했는데 네. 가수 전인권 씨 같은 분은 우석대학교가 원하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뭐 프로그램만 만들어 주십시오. 네. 그 개런티 안 받고도 오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껴가면 우석대학교는 위기를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네. 그런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질문 드렸던 건 지금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어떤 미래에 그렇죠. 대한 불안이라든지 죄송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기 그래서 때문에 네. 취업 문제 네네. 제가 본질을 잃었네. 취업 문제에 대해서 전주 캠퍼스가 있고 진천 캠퍼스 있잖아요. 예. 그 산학협력단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산업체하고 학교를 연결하는. 그래서 전공 과목마다
산학협력단에 있는 교수님들,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각각의 교수님들과 연계를 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소개서 정도 써주고 말았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 제자들을 손잡고 기업 대표와 만나서 우리 제자들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는 소개까지 하면서 서로 취업과 연결하는, 그리고 이 제자는 이러이러한 식견과 인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입증할 수 있는 취업 체계, 이런 걸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예. 그러한 것들을 전주 캠퍼스나 진천 캠퍼스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이미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석대학교가 68.9% 그 정도의 취업률을 가졌더라고요. 예. 작년 졸업생들에 대해서.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취업률들은 80, 90% 이렇게 올려감으로써 우석대학교에 오면 전국의 어느 대학교와 그냥 1등, 2등 다투는 거 시시한 경쟁 하지 않아도 네네. 우석대학교만의 특장을 가지고 재밌게 공부하고 소통하고 졸업하면은 자기 희망하는 직장들을 최대한 찾아갈 수 있는 예. 그러한 체계를 학교에서 철저하게 갖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내년 개교 4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올해가 그 전 연도라서 네. 상당히 중요하고 또 발판을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또 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올해 우리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우석대학교의 계획이라든지 그런 구상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셨던 거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들이라든지 뭐 계획이 있으시면 이게 말씀해 주시면 40이면 이제 불호구의 나이인데 네. 학교도 40이면 대단히 이제 장년이 돼가죠. 그래서 전라북도 사회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우석대학교가 믿음직한 기여를 할 때가 이제 무르익은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높은 인격, 뭐 인내천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중심이 돼서 그 사람을 빼고 기능적인 부분이 그냥 혼돈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사람이 중심되는 세상을 만드는데 가장 능력 있는 우석대학인, 예. 그런 능력 있는 우석대학인들을 양성을 해서 40살을 먹어서 사회에 아주 중심적으로 역할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을 더욱더 키워낸다. 예. 그러한 결심으로 우석대학교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얘기했듯이 이상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인간, 개혁적이면서도 실용주의적인 인간, 네. 이러한 인간들을 키워낼 수 있는 굳건한 철학적인 바탕을 40살이 되면서 자리 잡는다. 그런 대학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우리 총장님께서는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 예. 그 앞에 그러니까 총장님 이름 앞에 네. 예, 수식어가 어떤 게 붙는 게 좀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운동가 장영달 또는 정치인 장영달, 교육자 장영달, 어떤 분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군사독재 시절 때 8년 동안이나 감옥을 살았어요. 예. 군대 갔다 오고 26살 군대 갔다 오니까 나이 들어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34살까지 주로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청춘을 말하자면 누구하고 이렇게 데이트를 해본다거나 이런 건 별로 추억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를 사랑했던 장영달,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해요. 그 뭐 죽으면은 묘비에다가 김근태 선생 묘지에 가면 민주주의자 김근태 이렇게 써 있는데 저 역시 민주화 운동가 장영달, 그리고 대학 총장을 하건 뭐를 하건 항상 미래지향적인 개혁주의자, 그런 정도로 생각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네. 우석대학교 와서도 우석대학생들이 그러한 미래를 보면서 힘차게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인간형들이 되길 바라요. 네. 벽을 문으로 알고 차고 나가거라, 젊은이들이요.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벽을 문으로 알고 차고 도전해라. 그러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우석대학교.
네. 인격이 뛰어나고 지식이 풍부한 네. 그런 우석대학교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임기가 4년이시죠? 네. 연임이 가능하십니까? 뭐 아직 뭐 생각할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역시 일을 잘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지역대학을 위해서 물심양면 아주 노고를 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네. 나중에 우리 학생들에게는 정말 우리 장영달 총장님은 이런 분이셨다. 어떤 총장님으로 남고 싶으신지요? 학생들이 네. 또 교수나 교직원 여러분들이 응원단장으로 그래도 열심히 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격이 없이 대화할 수 있었다. 그걸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끊임없이 소통하시고 또 끊임없이 개혁하시고 네. 정말 그 우석대학교가 우리 총장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네. 그런 학교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는 정말 자랑스러운 학교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못하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더 하시고 오늘 마무리 네.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석대학교를 졸업하신 여러분들, 네. 모교가 이렇게 벽을 문으로 알고 뚫고 나가려는 용기로 무장을 하고 있다는 걸 믿어주시고 네네. 후배 대학생들에게 많은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특히 전라북 도민 네. 또 충북 진천도 캠퍼스가 있으니까 예. 참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석대학교는 무슨 다른 대학교하고 등수 다투는 그런 일 신경 안 쓸 거다. 네. 그리고 적어도 그 사람 참 됐네. 그러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우석대학교로 갈 계획이다. 예. 그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헌하는 학교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이죠. 네. 완주군, 삼역, 전라북도, 대한민국 이런 순서로 저희들은 뻗쳐나갈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네. 뭐 다른 프로그램도 생각하고 계시는 물론이죠. 게 지금도 이제 있으십니까? 많은 네.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네. 완주군, 전라북도하고 하고 있는데 서로 간의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면서 더욱 거미줄처럼 네. 밀착, 지역사회에 밀착되는 전라북도에 우석대학교 없으면 뭐 없는 찐빵이더라. 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 깊숙이 뿌리 내리는 우석대학교가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정말 자랑스러운 대학교가 맞습니다. 지금도 맞고요. 네. 앞으로 더 깊숙하게 지역민들에게도 파고드는 대학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